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댕기왕자 내 맘대로 기업 분석하는 순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크게 보면 이제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뭐 모두가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접 투자를 선택을 하신다면 ETF를 활용을 해도 되겠고, 나의 투자 철학과 맞는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 또한 주식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선택을 하신다면, 저 댕규 앙자처럼, 그렇다면 다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내재화를 시켜야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하면서도 남의 명령에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뭐 사라고 하면 사고, 남이 팔라고 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업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 종목을 뒤져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의 리스트를 뽑아 놓는 겁니다. 증가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엔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느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느냐, 그러한 기업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FN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FN 가이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실적 속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쪽 칸 보이시죠? 네, 이러한 칸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엑셀 파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두 번째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가 이제 딱 드래그해서 다 잡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정렬 및 필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탁 클릭을 하셔서 그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요 부분이 딱 이제 필터링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액을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쭉 나열을 해서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쫙 해둡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을 또 내림차순으로 쭉 클릭을 해서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을 쭉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또한 내림차순으로 쫙 눌러서 15% 이상 이제 증가한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부합하는 교집합 종목들은 이제 종목명에 이제 클릭을 해서 빨간색으로 따로 표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건설주니 철강주니 이러한 기업들, 경기 민감주를 빼고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은 전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평생 반복을 하면 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이제 별도와 이제 연결 실적이 있는데, 별도는 일단 다 빼고 연결 실적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알아야겠죠.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실적이 좋아져서 왜 좋아졌는지, 나빠졌으면 왜 나빠졌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2분기, 3분기면 2분기면 이제 1분기, 2분기 합산 누적 실적도 좋아졌는지, 3분기면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 실적 또한 좋아졌는지, 이러한 것들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단순히 3분기만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다고 실적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분기 누적으로도 왜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이다. 그래서 3분기가 전년 누적 대비 실적이 좋아졌는데 밸류에이션 싸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이제 4분기 실적이 더해졌을 경우에는 표면적인 PER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추정 PER인데, 눈에 보이는 PER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눈에 보이는 PER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 바뀌기 전에 투자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따로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아진 기업들 또 따로 리스트를 또 뽑아놓는 겁니다. 1분기, 2분기가 다 좋아진 기업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서 1분기도 좋아졌어요, 2분기도 좋아졌어요, 3분기도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밸류에이션 매력적이요. 그런 기업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 리스트로 쫙 뽑아놔야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뭐 특별한 기법이 있나요? 특별한 기법 없습니다. 근데 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죠. 네, 정말 귀찮아 보이죠. 딱 말만 들어도. 근데 이걸 해야 된다. 이 귀차니즘,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에는 여기서 투자의 성과가 결정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 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이 작업들, 정말 귀찮은 이 작업들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확률적으로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야, 그러면 만약에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밸류도 매력적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야, 그러면 내년도 실적도 좋아질 수 있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공장 캐파가 증가를 했다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근데 좀 이제 내 스스로가 통찰력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네, 네이버 금융이나 다음 금융 FN 가이드 들어가시면 연간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 컨센서스 추정치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는지, 이것만 파악을 해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3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리스트를 뽑아놨더니 결과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1등 기업이 많았고 독과점 기업,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더라. 이러한 결론에 되게 도달하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야겠죠. 이렇게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 다 좋아요. 근데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개 중에 8개는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개 중에 제가 8개 정도가 반영이 됐다 그랬죠. 그럼 뭐냐? 나머지 2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장의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 좀비 영화 뭐죠? 그 미국의 그 영화를 보면 그 생물학자인가? 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뭐 약점을 남긴다. 되게 강력해 보여도 약점을 남긴다. 뭐 그거에 따르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지적해 보여도 약점을 남긴다. 그게 뭐냐? 10개 중에 8개가 반영이 돼도 나머지 2개 중에 투자 기회가 있다. 저평가의 기회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야죠. 그거를 이제 멋진 말로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두 가지, 그 20% 실수, 시장의 실수가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멋진 말로 표현하면 인내심. 그러니까 주식이 엄청 비싼 주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말한 인내심은 나머지 20%, 1번, 2번, 3번 다 좋아요. 그리고 4번까지 좋아요. 이 기업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5년 평균 PER, PBR 값을 구합니다. 이 또한 FN가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이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장률 대비 PER, PBR 값이 높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낮으면 매력적이니까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G 값을 계산을 해서 1배 이상이면 조금 그렇고요. 1배 미만인 것 중에서
근데 1배 미만인데 뭐 0.8, 0.9예요. 그러면 저평가의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0.6배 미만 정도면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그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PER 값이든 PBR 값이든 에비타 값이든 이런 가격 지표는 네이버나 다음 금융 또는 HTS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엑셀에 좀 정리를 하셔서 밸류에이션 값을 구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 그 박영욱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동영상을 찍으면서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모비스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분석한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서 현대 오토에버는 3년 성장률이 15%였어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의 3년 성장률은 16%. 거의 비슷하죠? 근데 밸류에이션 값은 어떻죠? 현대 오토에버는 현재 42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는 1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는 목표 PER을 41배로 잡았고요. 현대 모비스는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2.1배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모비스의 성장 주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죠. 그쵸? 거기에 PEG 값을 한번 보십시오. 3년 PEG 값이 현대 오토웨버는 2.8배, 현대 모비스는 3년 PEG 값이 0.6배. 이러면 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으면 현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 모비스를 고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산다. 이게 이제 댕기왕자 철학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하겠느냐?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았고, 어떻게 찾았죠? 위에 이거에 여기서 찾았죠.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았고 그 중에서 개인 투자자는 최고의 종목만 골라서 살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찾은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 월드컵을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붙어 보는 거예요. 야, 이 중에 뭐가 날까? 그럼 몇 개씩 계속 탈락을 시키세요. 그럼 이제 뭐 32강에서 16강이 되고 8강이 되고 4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선별을 하다 보면 최고의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는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턴어라운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에 결국 영향을 주는 것은 단기순이익인데 결국 단기순이익은 주당순이익에 영향을 주고요. 주당순이익은 PER 값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당순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방송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이랑 이제 삼성전자 적정 주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방송도 찍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방송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 실적 좋고 이거를 전 종목에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경기 민감주 있죠. 경기 민감주가 뭔지 아시죠? 뭐 건설, 철강, 화학, 반도체, 조선, 해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관련 사이클이 있고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 건설주가 이제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죠. 그다음에 유가, 금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러한 것들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실적 분석에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장비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방 기업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 관리 영향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주의 운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알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뭐 이런데 이제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보다도 전방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경기 민감주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결국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방 산업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실적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등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러한 실적 분석보다는 그들의 영향력권에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금 빼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산업을 먼저 본 다음에 실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산업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산업 분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정성을 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산업 분석을 통해 이 경기 민감주 투자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앞으로 넓게 보면 10년 동안 이제 경기가 이제 호황 사이클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산업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여긴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되게 개인 투자들이 만만하게 보는데 이 삼성전자 기업 분석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숙련도가 높아지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면 아직 숙련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길이를 못 찾을 수가 있다.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실적 분석, 이게 가장 적합한 기업들은 무엇이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시가총액에서 어른의 시가총액이 되려고 하는 스몰캡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산업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 투자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 주식농부 박영웅님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소비재 기업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화장품, 제약, 의료, 미디어, 엔터, 게임, 유통 등 전 국민을 거래처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주식농부 박영웅님이 대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었죠. 뭐가 있죠?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 그다음 뭐 게임주,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자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산업을 경기 민감주처럼 분석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산업재 중에서도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방 산업이 다양해야 됩니다. 내 기업의 운명이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의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거래처가 많아야 된다는 거.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경기 민감재, 산업재라도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서 우선순위로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자체적인 성장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순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 범위를 다 아우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장비주다. 이 장비를 언제 납품받을지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알 수 없다. 그러면 거기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반도체 장비주 말고도 투자할 곳, 나의 자본을 기다리는 곳은 많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자.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기업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 내가 모르는 기업이면 그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게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모르는 것엔 투자하지 않는다. 확실히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그래서 브랜드력, 기술력, 가격, 경쟁력, 생산 캐파력, 거래처 확대 등을 이제 분석을 해 봐야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힘들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브랜드력을 보시면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동서의 맥심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이미 뭐 성장이 끝났죠.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 해외에서 K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 예를 들어 뭐 라면이면 해외 라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뭐 이러한 흐름,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보면 어느 것이 실적이 좋아졌는지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네. 성장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딱 리스트를 추려보면 산업이 나오고 섹터가 나옵니다. 네. 그걸 이제 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공통점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적 좋아지는 기업들 성장률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상위권에 화장품 관련 뭐 종목들이 많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화장품 섹터가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적들이 다 좋아졌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라는 점을 오늘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